서울의 추운 겨울밤, 지경은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지자 스튜디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경의 어머니, 집에서 TV를 보던 그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이웃들에게 둘이 지경이는 해외 유학 중이야 라고 거짓말하던 그 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경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을 알았다. 지경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가족의 자랑거리.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쌓인 비밀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지린을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지린은 지경의 룸메이트로 조용하고 예민한 예술학도였다. 처음엔 단순한 우정이었다.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하지만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지린의 손을 잡았을 때 지경은 그 감정이 우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지린은 지경에게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경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이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에 민감했다. 우리 집안에 흠이 생기면 안 돼 라는 말이 지경의 귀에 맴돌았다. 지경은 지린과의 사랑을 숨기며 살았다. 주말에 몰래 만나고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지경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다. 요즘 LGBT 운동이 활발하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힘들지, 동료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지경은 속으로 끓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사는 게 지쳤다. 지린도 마찬가지였다. 지린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에 솔직해지고 싶어 했다. 우리 공개할까? 지린이 물었다. 지경은 망설였다. 가족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지린의 눈빛에 지경은 결심했다. TV 인터뷰에 나가 커밍아웃하기로. 방송 후 지경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지경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내가 우리 집 딸이 아니야. 그 말에 지경은 무너졌다. 지린이 달려와 안아주었지만 그 안위조차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역겹다. 지경은 직장에서의 압력을 느꼈다. 상사가 개인적인 일은 회사에 피해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린은 지경을 지지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린 자신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지린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어머니는 지린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해라고 가르쳤다. 지린은 지경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지경과 지린의 관계는 커밍아웃 후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경은 지린에게 은어도 나처럼 공개해라고 압박했다. 지린은 망설였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날 밤, 지경은 혼자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가족의 배신감, 사회의 냉대. 하지만 지린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지경은 결심했다. 싸움을 시작할 때였다.
하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지경과 지린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커밍아웃 후 일주일, 지경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람이 그 방송 나온 사람 아니야. 지경은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라고 말했다. 지경은 이를 악물었다. 내 삶인데 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한 사람이 젤지비티는 우리 브랜드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며 계약을 취소했다. 지경은 좌절했다. 집안 상황은 더 나빴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래라고 동생이 전했다. 지경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리 집안 명예가 이 지경은 울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지린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그 말에 지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린은 지경을 위로하려 애썼다. 둘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괜찮아질 거야, 지린이 말했다. 하지만 지린 자신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갤러리 주인이 논란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린은 분노했다. 내 예술이 왜? 그녀는 지경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공개할까 봐 무서워. 지경은 지린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지린의 눈에는 주저함이 보였다. 그날 저녁, 지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린아, 그 소문이 사실이야. 지린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아버지 무덤에 뭐라고 할까? 지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지경은 불안했다. 지린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지경은 친구를 만났다. 유일하게 지지해주는 친구였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버텨봐,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지경은 피곤했다. 온라인 트롤링이 심해졌다. 죽어라 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경은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지린에게 물이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지린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둘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지경이 실수로 말했다. 지린은 상처받았다. 지린은 혼자 고민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항상 정상기 되려 애썼다. 지경을 만난 후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유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린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 엄마, 저 지경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지린은 후회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지경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가 이유였다. 그녀는 절망했다. 지린에게 달려갔다. 이제 어떻게 해? 지린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린의 마음속에 배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지경은 모르지만 지린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생각했다. 지경과 헤어지면 용서해줄게. 그 말에 지린은 갈등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경과 지린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지경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력서에 그 방송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회운동가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당신의 용기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지경은 망설였다. 그녀는 지린과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이 버렸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지경은 공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덮쳤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와 헤어져 지경은 찢어버렸다. 아빠, 이해 못하시겠죠. 그녀는 지린에게 둘이 결혼할까? 라고 제안했다. 지린은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어떻게? 지린이 물었다. 지경은 해외로 가자라고 말했다. 지린은 주저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지린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와 매일 싸웠다. 내가 그러면 집안이 망해. 어머니가 말했다. 지린은 지경 몰래 어머니를 만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헤어져 라고 압박했다. 지린은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에게. 그녀는 지경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거짓말을 했다. 오늘 바빠. 지경은 의심했다. 지린의 태도가 변했다. 메시지가 늦고 만남이 적어졌다. 무슨 일 있어? 지경이 물었다. 지린은 잔이야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린은 밤에 울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경을 사랑하지만 가족이 친구는 선택해야 해라고 말했다. 지린은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지경은 지린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지린이 어머니와 나오는 걸 봤다. 어머니가 그 여자랑 끝내라 오고 말하는 걸 들었다. 지경은 충격받았다. 지린아, 너. 지린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날 둘은 대판 싸웠다. 너 나 배신한 거야. 지경이 소리쳤다. 지린은 아니, 그냥 힘들어. 하지만 진실은 숨겼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경의 커밍아웃이 뉴스에 나왔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전통 가정을 지키자 지경은 두려웠다. 지린은 그 시위를 보며 내가 왜?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경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라고 말했다. 지경은 무너졌다. 왜? 우리 사랑인데 지린은 가족 때문에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린의 배신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어머니가 소개한 남자를 만났다. 그냥 만나봐. 지린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못 이겼다. 데이트를 했다. 지경은 모르지만 지린의 마음은 찢어졌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지경은 혼자 술을 마셨다. 지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의 식욕이 사라지고 불면이 왔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경은 운동가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평등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지린은 멀리서 지켜봤다. 미안해, 지경아. 이 지린의 선택이 관계를 파탄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파국이 다가왔다. 지경은 지린의 변화에 상처받았다. 너 어머니 말 듣고 있어? 지경이 물었다. 지린은 부정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지린은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해 남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지린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경에게 사랑해라고 메시지 보내며 지경은 진실을 알게 됐다. 지린의 친구가 실수로 말했다. 지린이 남자 만나. 지경은 분노했다. 지린을 찾아갔다. 배신자야. 지경이 소리쳤다. 지린은 울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지경은 그게 핑계야. 우리 사랑은 둘은 헤어졌다. 지경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서울을 떠날까? 지린은 후회했다. 어머니에게 덤마.
저 못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그러면 나 죽을 거야 라고 협박했다. 지리는 절망했다. 그녀는 지경에게 연락했다. 돌아와 하지만 지경은 늦었어 라고 대답했다. 지린의 선택이 둘을 갈라놓았다. 사회적 반향이 커졌다. 지경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용감해. 하지만 보수층의 공격도 심했다. 지경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우울증 의사가 말했다. 지경은 지린을 그리워했다. 왜 나를 버렸어? 지린은 남자와의 관계를 끝냈다.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의 압력이 계속됐다. 지린은 스스로를 잃었다. 예술을 포기했다. 이제 뭐해? 그녀는 거리를 방황했다. 지경을 만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막았다. 몇 달 후, 지경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LGBT 단체에서 일했다. 변화를 위해 그녀는 강해졌다. 하지만 지린의 빈자리가 아팠다. 지린은 어머니의 병으로 고통받았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지린은 깨달았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지린은 지경을 찾아갔다. 미안해. 지경은 왜 이제 와? 지린은 가족을 선택했지만 후회해. 둘은 대화했다.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다. 지경은 너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지린은 울었다. 용서해줄 수 있어?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보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지경의 가족이 연락했다. 돌아와. 하지만 조건은 지린과 끊업. 지경은 거절했다. 내 삶이야. 지린도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받아들여. 어머니는 못해. 지린은 집을 나왔다. 둘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경이 물었다. 지린은 시도해보자. 고통의 대가가 컸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시간이 흘러 지경과 지린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다. 지경은 온라인으로 LGBT 상담을 했다. 지린은 다시 그림을 그렸다. 내 덕분이야. 지린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시지 않았다. 지경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냉대. 어느 날 지경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미안해.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지경은 안아주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노력할게. 지린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지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하어시했다.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경과 지린은 해외 결혼을 고려했다. 우리 캐나다로 갈까? 지경이 제안했다. 지린은 동의했다. 그들은 비행기 티켓을 샀다. 하지만 출발 전날 지경의 아버지가 왔다. 가지마. 지경은 자빠.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지경과 지린은 서로를 지지했다. 우리의 사랑이 증명됐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친구들, 직장, 가족과의 유대. 지경은 같이 있었어. 라고 자문했다. 지린은 네, 우리가 강해졌으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지경은 다큐멘터리에 다시 나왔다. 저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방송 후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린은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었다. 내 선택이 옳았나? 지경은 함께라면 예슬라고 말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꿈이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졌다.
사랑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인가?